이번 시간에는 5대 사회보험을 진행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3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 그러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회보험에는 5개의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사회보험 앞에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5개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대 사회보험부터 5대 사회보험 중에 먼저 국민연금을 넣습니다.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은 거기 보시면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 등의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 발생 시 주어지는 소득 보장 제도이다. 자, 우리가 사회보험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중에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양한 필요성이나 특징, 기본 원칙들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성과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그중에 특히 135페이지에 있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135페이지에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연금제도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연금제도 특성은 당연히 사회보험은 국가가 독점 경영하되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만큼 국민연금도 역시 국가에 의해서 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강제적이다. 또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이다. 그래서 아무리 못 줘도 최저 생계비 이상은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해서 현금 급여로 지급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 공평성, 사회적 적절성, 적합성 다 강조하지만 그래도 개인적 공평성보다는 사회적 적합성이나 사회적 적절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법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사실은 법으로 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또 급여는 증명된 욕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견된 또 추정된 그것을 문자로 규정된 이런 욕구에 의해서 이미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견된 욕구에 추정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자, 나머지 좋고 9번에 보시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성립을 합니다. 기여를, 보험료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립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의 발생이라든지 요건 충족이 됐을 때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 보면 자조적 기여 원리에 의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금제도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 한번 봐야 되겠죠. 연금제도의 유형. 연금제도의 유형은 사회부조식 연금, 사회보험식 연금,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수당식 연금이 있습니다. 사회수당식 연금이 있는데 사회부조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와는 상관없이 무기여, 기여가 없이도 이 말이지. 기여가 없이도 그래서 기여가 있었던 기여가 없었던 상관없이 기여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러나 철저한 자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저소득층 노령자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노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부조식 연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기초연금이 있고 또 그러면 장애인 연금이 있고 자, 이런 등등 있죠. 이것들은 모두 조세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본 출발이 기여로 출발을 하죠. 그러나 기여를 가지고 내가 적립해놨다가 내가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비자산조사. 여기는 일정 조건 구비자, 기여를 했고 일정 조건 구비자, 특정 사건 발생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만큼의 기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60세가 달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을 경우에 요양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여를 전제로 하되 일정 조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사회보험 중에 특히 같이 설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여기는 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수당식은 기여와는 상관없이 그러면서 자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비자산조사. 그러면서 일정 조건 구비자는 모두 구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걸로써 이 사회수당식 연금, 사회수당연금으로서 아직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없지요. 보통 이것은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 기초연금, 사회부조식도 있고 장애인연금 등 또 그러면 국민연금, 사회보험식도 있지만 아직은 사회수당식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5에서 136페이지까지 연금을 사회부조식, 사회보험식 그리고 사회수당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제도로서는 136, 137페이지에 있는데 기여를 전제로 하느냐 무기여를 전제로 하느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같은 것은 기여를 전제로 한 연금이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여가 없이도 가능한 무기여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어느 것을 원칙으로 전에는 기초연금이 없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연금이 없을 적에는 당연히 기여연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양쪽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급여액에 따른 소득연계 여부, 정액연금이냐 거기 말하자면 연금급여액이 과거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느냐 아니면은 소득 비례해서 주느냐. 지금까지 보면 과거의 소득에 관계해서 보험료를 걷고 그거에 연관해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 비례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체 중에 70%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여기는 또 정액연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었을 때에는 소득비례연금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소득비례연금을 넣어서 정액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급여 산정 방식에서 확정급여식이냐 확정기여식이냐.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과 같은 것을 계산을 볼 적에 기본연금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에 있을 때 기본연금 계산이 어떻습니까? 1.2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플러스 1 플러스 0.0 0.05 12분의 n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례상수인 1.2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2028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매년 0.015%씩 줄어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확정급여식으로 언제나 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현재 시점으로 나이가 되면 수급자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확정급여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는 아직은 연동식이기 때문에 확정기여는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적립방식이냐 부가방식이냐 수정적립방식이냐. 우리는 수정적립방식이 되겠어요. 거기 재정운용방식도 역시 이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재정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이 있고 부가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정적립방식이 있습니다.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이 소득을 현재를 위하여 이렇게 소비하되,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적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재정운용, 연금보험료라는 미래를 위한 이런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적립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대에 대해서, 자기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적립했다가 자기들끼리, 자기 또래들 동갑내기끼리 나눠 갖는 거거든요. 종갑내기. 이 때문에 이건 세대 내 공평성이 확보되면서, 세대 내 재분배를 이끌어가면서 세대 간 공평성이 확보되는 이런 그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 적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소득이 있을 때 이것은 현재를 위하여 일부는 소비함과 동시에 현 노인 세대 생활비로 일부를 내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을 모두 현재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을 때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젊은 세대가 그 중에 월급의 일부를 뚝 띄어서 내 통장에 입금시키게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세대 간 재분배 의미를 가지면서 세대 간 공평성보다는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 부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부가 방식은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번 돈의 일부를 노인 세대의 생활비로 내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구학적 변동에 대단히 민감한 것이 그 문제점이 됩니다. 물론 장점은 도입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 또 도입과 동시에 즉각 지불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렇게 인구학적 병동에 취약하고,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부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부가 방식에서는 밑에서 다섯째 줄 디귿번, 집단적 노인 부양,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또 도입과 더불어 연전연금의 즉각 지불이 가능, 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연금가치 보호, 인구학적 병동의 취약, 세대 간 갈등이 야기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쭉 줄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입 초기에는 저부담 고급여를 약속하고 진행하면서 서서히 소리 소문 나지 않게 부담은 늘려가면서 그 급여 지급되는 액은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로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수정 적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거기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은 국민연금은 다른 건 몰라도 1번에 2번.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 모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을 것이, 국민연금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가? 노령, 장애, 사망,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 출산, 노령, 실업,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장애, 빈곤, 사망 등등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 뭘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할 적에 노령, 장애, 사망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 보려면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또 기능도 보면은 소득 보장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연금 급여액의 실질 가치 보장. 이것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대책 구비. 국민연금 제도에는 인플레이션 대책,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비율을 반영해서 급여액을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이 인플레이션 대책이 구비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과정이 나와 있는데 73, 86, 88 기본적으로 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 자, 추억의 법으로. 그리고 이것이 폐지되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88년에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전국민 연금 시대가 열렸다. 그 정도. 그래서 73, 86, 88, 98, 08이라는 것은 드디어 88년도에 시행되어서 2008년에 완전연금, 완전노령연금, 기본연금의 100%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산해 타는 완전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처음 등장한 것이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가 아니라 88년도 200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 86, 88, 98, 0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정책론의 입장에서 정책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또한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모두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책 분석. 자,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원칙으로 한다면 만약에 국외로 이주하면 자격상실되고 사망을 했으면 자격상실되고 18세 미만이면 자격상실되고 60세 이상이면 자격상실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되거나 국적을 이탈하면 자격상실되죠. 그러나 이 보면은 18세 미만도 가능하다. 어떤 점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18세 미만도 본인이 신청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면 가입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 보시고. 다음에 급여는 여기는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도 어떤 거에 대해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급여를 실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 사망시 유족연금. 그래서 사망시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노, 사, 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부담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된 재원은 보험료죠. 보험료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월액 9%를 사업장 가입자는 노, 사, 균등분담으로 기준소득월액의 4.5%씩 근로자는 기여금으로 4.5%, 사업주는 부담금으로 4.5%에서 기준소득월액에 바로 이 국민연금은 보험급여 산정기준이나 보험료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 9%를 이렇게 노사균등분담하고 기타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딜리버리, 이 관리 운영이라고 할 때는 전달과 같은 이것은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9페이지 보면 목적과 간장,
목적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적 이유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노령, 장애, 사망. 또 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거 알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할당, 알로케이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18세 이상 60세 미만. 예의도 있지만 또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로 되어 있다.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조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급여 종류에는 현금 급여로 지급하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고 거기 3번에 보시면 연금액 계산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의 조건은 기여와 조건급이죠. 기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 이때 10년이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개월, 120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그리고 60세가 넘거나 아니면 가입기간 중에 질병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어떤 장애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물론 60세가 넘게 되면 노령연금은 60세가 넘때 실질적으로는 부칙 규정에 의해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서 출생연도에서 53년생에서 57년생까지는 61세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현재 그 상황에 있죠. 그리고 58년생부터 62년생은 62세부터가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나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해는 60세 미만 59세까지만 내지만 그로부터 58년생과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60세, 61세 2년간에는 보험료도 내지 않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62세가 되면서부터 수급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벌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65세까지 내도록 하고 65세 미만까지 내도록 하고 65세가 되면서부터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하자 이런 그 개정안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연금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중에 질병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장애연금인데 장애연금의 장애 정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거의 2번에는 6번에 2번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장애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4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4등급이 모두 장애연금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1, 2, 3등급은 장애연금으로 받지만 4등급은 기본연금액만 225%를 일시금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이라고 부른다 해서 모두 연금으로 나온 건 아니다. 이것도 봐주시고 다음에 유족연금의 수급권 거기 유족연금에도 중요한 것은 유족연금은 거기 사망할 당시 141페이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같이 생활이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같이 살았어도 사망할 당시 이쪽 한쪽 배우자도 직장 생활하거나 소득 구조가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는데 생계를 같이 하던 141페이지 그 조건이 곧 영순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럭을 따져서 소위 손자녀 조부모까지도 모두 소득이 있어서 사망한 사람이 안 벌어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뭘로 받아요? 다시 순위를 정해가지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서로 사망 일시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반환 일시금이 있지요. 또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외국인과 상호주의를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관계법령이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상호주의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정하겠는데 그게 바로 사회보장협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내법이 바로 국내법인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141페이지 9번에 2번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에 따른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국민연금법의 특별법의 지위로서의 성격 때문에 사회보장협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마치 법제론과 같이 겹쳐서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하단 보면 국민연금제도가 나와 있지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표를 보면 63년도에 의료보험법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은 1977년에 가서야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률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건강보험의 할당은 누구를 할당으로 할까?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의료구역법에 적용을 받거나 유공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그 보호를 받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는 거고, 여기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쓰지는 않았지만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보수나 소득을 갖지 못한 자는 피부양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아주 다양하지요. 뭐에 대해서? 질병, 부상, 또 출산, 질병, 부상, 출산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사문화된 것도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건강증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가 다양합니다. 그렇게도 이 다양한 것을 보면은, 다양한 급여를 보면 요양급여, 현물급여로서 요양비, 만약에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을 받았다면 현금급여로 요양비를 지급받습니다. 이건 현금급여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부가급여로 실제 드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만 시행되고 있는데 장제비라든지 아니면 상병수당은 법률로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는 단 하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가 바우처로, 이용권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급여, 현금급여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검진이 있지요. 바우처 방식으로 건강검진이 이렇게 5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원은 역시 노사정 3자 부담이기 때문에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예상보험료의 14%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겁니다. 예상보험료.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균등분담이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단독 세대 구성원이 연대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에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급여까지 모든 우리나라 의료보장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재원에는 국가의 지원금, 그리고 보험료 뿐만 아니라 본인 일부 부담금이, 사용자 부담금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지은 것은 뭐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반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은 하물며 의료급여까지도 국가지원금, 다음에 나오는 보험료,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까지도 다 존재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전달체계는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주의, 통합주의를 2000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77년도부터 시행될 체계는 조합주의였어요. 직장의보, 지역의보,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이렇게 세 개 있었는데 98년도부터 통합주의를 부분 도입하다가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단일보험자주의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관한 유일무이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 건강보험에 있어서 보험자 또는 전달체계의 책임을 맡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5페이지에 보시면 145페이지 거기 보면 통합주의 운영 방식 나와 있죠. 77년도 첫 시행일 때는 조합주의. 다음에 98년부터는 부분 통합주의 도입. 통합주의의 부분 도입. 그리고 2000년부터 통합주의 전면 도입. 맞으면 단일 보험자주의로 바뀐 거죠. 그 때문에 이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그러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장가입자입니다. 공무원, 교직원, 또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다 직장가입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46에서 147페이지까지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빠져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법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조문으로 아마 법제록에 두면 판설 시간 없이 거의 교재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